자,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미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소서로는 참 잘못 썼구나, 불합격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소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연세대학교 미래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또 본인이 했었던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어떤 걸 소재로 삼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짜여지지 않다 보니까 글의 논리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글의 소재 내용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글을 읽었을 때 감동이 없고 그냥 뻔한 자소서가 나오는 이유들,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우리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로 특히 의예과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연세대학교 의예과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소개서의 문항이나 아니면 전형 방식들이 사실상 동일해요. 그래서 전형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단계 전형 방식으로 해서 1단계 소리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도 보면 인성 가치관, 그리고 확률과 통계적 사고적 문제, 확률과 통계적 사고력 문제, 또는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이나 의학적 인성이나 재심은 면접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면접의 유형은 9월 수시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유형과 동일해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대부분 재심은 기반의 면접인데 그 면접의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재심문에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 기출문제를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실시했었던 자기소개서, 실시했었던 면접의 문항을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시간은 보통 자료 숙지 시간 30분, 면접 시간 15분 정도 해서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12년 특례는 3년 특례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데 토픽 6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어려우실 것 같고, 가능하다면 토픽 6급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제출 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3년 특례와 12년 특례는 전형 방식,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 모든 내용이 다 동일해요. 다른 점은 12년 특례에서는 토픽 성적 6급을 요구한다는 점, 이 점이 차이점이다. 이 점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지는 입시 환경이 첫 번째는 면접이죠. 그러니까 면접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국내 수시 전형에서도 면접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질 때 실제 대면 면접이 아니라 온라인 화상이나 녹화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고, 대신 이제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들은 면접을 진행하던 것들은 면접을 폐지를 하고 대신 의예과 면접은 대부분 다 실시하기로 했어요. 성균관대학교도 1단계 서류 다음에 2단계 면접인데 일반학과 면접은 보지 않고 서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대신 의예과만 면접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 특히 여기 말하는 연세대학교 미래 3년이나 12년 특례의 면접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점은 뭐냐면, 당연히 면접의 비중, 면접의 시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면접에서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1m나 1.5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화상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 여기서의 온라인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은 집에 있고 면접관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면접실에서 화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평상시 경험해 보지 않았던 면접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면접에서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보다는 이렇게 낯설고 처음 접해보는 면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또 순발력 있게 발휘하는 이런 능력의 실전력의 배양이 면접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까 그 서울대학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SAT 시험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AP라든가 IB 파이널 과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서류평가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기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물론 이미 스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넣을 수 있지만 막 시험을 봐서 스코어를 넣으려고 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증빙 서류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를 집어넣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기타 서류의 내용에 가보면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라는 게 있는데 그 목록표 그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내용을 그대로 간략하게 기재를 해 놓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그 서류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학생이 해외에서 받았다는 이 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를 썼다 또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라는 내용들이 만약에 기재가 되어지거나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사실 중심으로만 기술이 되어지면 입학사정관들이 당신의 노력과 가치와 우수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미래의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전형 방식에서는 동일하고 면접의 방식, 전형 방식도 동일하고 차이점은 12년 특례에서는 토픽 성적 6급을 요구한다는 건데 올해 입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면접 유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년 특례, 12년 특례로 의예과를 가시려는 분들은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올해 우리가 SAT나 AP나 아니면 IB 파이널 점수의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의 입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졌다 라고 하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자소서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활동 증빙 목록 작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미래의 자소서 문항은 연세대학교와 자소서 문항이 달라요. 그렇죠? 연세대 미래의 자소서 문항이 연세대학교 12년 특례의 문항과는 흡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면 첫 번째는 내용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4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문항은 지원자 전원이 작성하는 문항이고 5번 문항은 해당자에 하나여 작성한다. 그러니까 문항은 전체 5개. 그 중에서 1, 2, 3, 4번은 모든 학생이 작성해야 되고 5번 문항은 해당자에 하나에 작성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5번 문항은 해당자에 하나에 작성한다고 하지만 5번 문항도 다 작성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소서라는 건 그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학업적 우수성, 발전 가능성, 다시 말해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내가 왜 우수한지를 기재하는 게 자소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활동 역량이 떨어진다,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대해서 5번 문항까지 다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정해진 서식, 표지 포함 4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폰트 크기는 10크기 정도로 한다 이거죠. 다른 대학은 자기소개서의 글자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수 맞춰서 쓰면 돼. 서울대학교는 3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개 문항이 약 4000바이트. 4000바이트를 한글로 환산하면 약 2300자에서 400자 정도 글자수가 있는 거죠. 고려대는 1번 문항에 1000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문항에 글자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글자를 써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자기소개서의 글자는 600자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800자를 원하는 학교들도 있고 1000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1500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 수는 약 800자에서 1000자 정도가 가장 적합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쓰게 되어질 때 1500자 정도 되어지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1500자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보통 8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문항에서 1번, 2번 같은 문항은 보통 1000자 정도로 글자 수를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 포함 4배니까 결국 표지에서 하나 빠지고 나면 3개의 페이지가 남는 거죠. 3페이지고 문항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1, 2, 3, 4번까지가 아니라 5번까지가 쓰게 되어지면 3페이지 안에 5개 문항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한 페이지, 1번과 2번을 한 페이지로 묶고 3번을 한 페이지로 묶고 4번과 5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묶으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3번 문항의 글자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쓰고 1번, 2번은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3번 문항을 한 페이지로, 그 다음에 4번, 5번을 한 페이지 정도로 분량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약 800자나 1000자 쪽으로 해가지고 2000자나 1600자 정도로 한 페이지로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두 개의 내용으로 해서 약 1500자 정도로 분량을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항은 800자, 800자 또는 1000자, 1000자 정도로 해가지고 1600자에서 2000자 정도로 해서 한 페이지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1번과 3번 항목은 가와나 문항을 모두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1번 문항부터 내용을 보면 1번 문항은 진학 동기 및 계획이야. 자,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원자의 장래 목표는 무엇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의 내용은 뭐에 초점을 두시면 진학하기 위한 너가 이 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특히 의예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해왔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묻는 건 입학 후에 너의 장래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번 문항은 결국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학업의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학업적 노력, 그 다음에 학업 계획, 이거를 묻는 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학업적 노력에 초점을 두게 돼요. 노력에. 그렇죠? 왜냐하면 학업 계획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에 합격을 해서 1학년 때는 뭐를 하고 졸업 후에는 뭘 할 거고 나중에 뭘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만을 제시하는데 그 글들이 대부분 공허한 글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소서는 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학 동기가 뭐냐, 지원 동기, 두 번째 학업적 노력은 뭐냐, 학업 계획은 뭐냐, 이걸 다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학업적 노력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글자의 분량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글자 수를 분량을 차지하는 게 좋냐면 여기가 한 600자 정도 되는 거예요. 600자. 그러면 앞에서 한 200자, 뒤에서 200자 정도를 담아서 포인트는 학업적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글을 배분해서 쓰시는 게 좋고, 요게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쓰게 되어질 때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사가 되어졌을 때 나는 뭐 연구하고 분야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뇌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뇌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글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학업적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러한 이유로 뇌질환이나
뇌질환이나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어떠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쓰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항상 얘기하지만 연세대학교 미래는 연세대학교 의대는 뭐 세계 최고의 의대이며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대학에다가 이빨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학업적 역량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학에서 절대로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는 불필요한 얘기 빼고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만 하자, 이 얘기고, 1번 문항에서의 핵심은 바로 학업적 노력의 과정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학업이죠. 학업이라고 하면 공부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아니어도 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과목이 수학이라면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도 돼요. 가능한 가급적이면. 그런데 생명과학이나 화학으로 연결성을 맺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학업에 대한 부분이 생명과학이야. 그럼 다시 이게 뭐로 연결돼? 활동으로 연결되고, 활동이 다시 뭐로 연결되냐면 학업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학업하고자 하는 연구의 계획으로 연결성을 맺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업을 생명과학이나 화학으로 연결성을 맺어주면 서로 전공 적합성이나 지원학과의 연관성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쓰면 보통 1000자 정도로 구성하고, 그러면 학업적 노력에 초점을 둬서 글자 수를 쓴다. 여기서 학업적 노력이라고 하는 건 공부 얘기다. 공부. 그치?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얘기 중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쓰는데 수학을 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생명과학을 학업적 소재로 삼게 되어지면 3번 문항에서 주로 활동을 쓸 거란 말이에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연구, 실험, 동아리 활동, 보고서 작성 등에 관련 내용을 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뭐래 오게 돼? 4번이나 5번 문항에서 앞으로의 연구 계획 또는 학업 이후, 졸업 이후의 연구 계획으로 연결시키게 되어지면 전체에서 다 뭐를 구성할 수 있어? 전공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앞에 나와 있는 1번 문항에서 수학 얘기, 그 다음에 활동 얘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뭐 다문화 축제 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막상으로 가가지고는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 계획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글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학생이 꾸준하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은 다 가급적이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학 해외 경험이거든요. 이거는요. 수학 해외 경험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경험은 무엇이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학교 해외라는 말도 있어. 그런데 가급적 학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활동이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캐나다를 가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캐나다의 파란 하늘, 드넓은 초원 이건 다 좋은데 막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혼자 외로웠고 저는 그래서 맨날 막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 활동 전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 정말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학교 활동, 학업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본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 되는 소재는 주로 뭐를 쓰냐면 학교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봉사, 리더십 같은 거 활동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있죠. 이런 활동들을 주로 다루면서 여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가치관을 여기서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해외
수학 해외 경험이라고 되어져 있고 학교나 해외 활동들 중에서 힘들었었던 경험이라고 써놓으니까 내가 막 외국에 나가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던 경험들, 또 외국에 나가서 뭐 친구들과 또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거, 이런 얘기를 막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를 벗어난 개인적인 경험, 그런 거 쓰지 말고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쓰고, 그리고 그 활동들이 본인이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봉사나 리더십이나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이나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쓰도록 노력하자. 아셨어요? 1번은 아주 학업적으로 쓰는 거야. 내가 공부했었던 얘기, 나만의 공부법, 그쵸?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려워졌던 점, 또는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과목의 이해가 부족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내가 교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 결과를 냈는지, 이런 학업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준다면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했었던 봉사나 리더십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꾸 설명을 드린 얘기는 2번 문항을 자꾸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가장 힘들었었던 경험, 이러니까 자꾸 본인이 힘들었던 거 생각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생활하면서 아팠던 거, 친구들 문제, 언어적 문제, 막 이런 것들, 학교 밖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뭘 쓴다?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활동들을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는 각 대학들마다 1, 2, 3, 4, 5번이 있든 또는 1, 2, 3번이 있든 그 문항 안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세대학교 미래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게 2번이야. 아셨죠? 자, 3번 문항으로 보겠습니다. 3번 문항을 보면 교과 외 활동 경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과 외 활동.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읽어보자. 교과 외 활동.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교과 외 활동으로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연구, 취미, 기타 활동 등을 선택하여 3개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임원 활동 여기다 적는 거네, 봉사 활동도 여기다 적는 거고 동아리 활동도 여기다 적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1번, 2번, 3번 3개의 파트가 있죠. 지금 항목에서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업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적읍시다. 학업 우수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있겠죠. 내가 의예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연구나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발표를 했다든가, 두 번째는 내가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내용으로 학업적 우수성이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는 몰아써요. 몰아써. 뭘 쓰면 여기다가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봉사를 여러 개 했어. 그럼 여기다가 여러 개를 적어. 하나, 둘, 세 개를. 꼭 한 줄이라고 해서 하나만 적지 말고. 알았어요? 봉사를 만약에 여러 개를 했으면 여러 개 적으세요. 여기다가. 알았죠? 하나만 적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봉사활동도 했는데 관심이 있었던 중요했던 활동이 리더십 활동이 있어서 둘 다 쓰고 싶어. 그러면 가로를 치고 리더십 봉사라고 쓰고 여기다가 3개를 쓰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한 칸에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으면 마지막 칸에서는 리더십 / 봉사활동이라고 쓰고 3개를 쓰거나, 봉사활동이라고 쓰고 3개를 쓰거나, 기타 활동이라고 쓰고 3개를 쓰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쓰고 대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는 학업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자 이거예요. 학업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하나, 둘, 3개를 다 학업적인 내용만 담는 거는 활동의 다양성이 떨어져 보이잖아. 그렇죠?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뭘 쓰냐면 이 하나를 가지고 1500자를 쓰는 거예요. 1500자를. 그리고 이제 3번 문항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대학교의 미래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내가 쓰는 학과가 의예과가 아니야.
그냥 일반 학과예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미래 일반 학과는 사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죠. 그쵸? 뭐 대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로 봤었을 때 학업 우수성이 아주 강조되는 학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의예과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우수성이지. 연세대 미래에 3년이나 12년 특례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의대 성적일까? 대부분 IB 성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IB 성적이 43점 이상의 44, 45점도 사실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강조되는 바는 뭐? 결국 우수성이에요. 우수성. 어떤 우수성? 학업의 우수성, 학업과 관련된 학업의 우수성이 강조돼요.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언급됐었던 활동 또는 첫 번째 항목에 두 가지가 있어. 그럼 그 두 가지를 두 개의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1500자로 구성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약간 과학적 우수성에 초점을 두게 돼요. 과학적 우수성에 초점을 두고 기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여기에다 적잖아. 그럼 뭐냐면 하나밖에 못 써.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역량을 하나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학업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뭐를 쓰냐면 2번 문항에서 수학하면서 해외에서 수학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적게 되어질 때 내가 해외 학교에서 활동들 중에서 어렵고 힘들었었던 점, 봉사활동을 하거나 리더십 활동을 하거나 기타 학교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적어주게 되어지면 혼자 컴퓨터 게임하면서 혼자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에서 뭘 쓴다? 학교 과정에서의 리더십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에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3번 문항이 오로지 뭐로 남게 되어지냐면 과학적 역량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두 개의 소재로 해서 1500자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 역량이 아주 강조가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은 현지, 해외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에요. 자, 현지의 일상생활 중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언급하고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자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와 수용의 자세.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썼었던 자소서의 문항과 다르죠. 이거 쓸 때는 자료를 조사해서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12년 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왔어. 그럼 이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 말레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 자연적인 상황 또는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마치 자료를 조사해서 적은 것처럼 나열하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 본인이 실제로 그 나라에서 3년 또는 12년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지면서 본인이 경험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사회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글을 읽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세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4번 문항에는 사실 학업적인 능력과 관련이 없어. 4번 문항에서 나타내는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수용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적으면 되고 그리고 5번 문항이 기타 해당자가 작성하는 문항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1, 2, 3, 4, 5번이 있고 1, 2, 3, 4번까지가 필수 항목 5번 문항은 해당자만 쓰는 문장이 있지만 5번 문항은 다 써야죠. 내가 의대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면 5번 문항을 꼭 쓰는데 5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라고 하면 5번 문항엔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위 내용 이외에 지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자유롭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 다음에 고교 졸업자는 고교 졸업 이후에 학업 및 학업 이외의 분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서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자, 1번 문항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1번 문항에서 첫 번째는 진학 동기 및 계획이니까 뭘 중심으로 썼어? 학업적 노력에 대해서 중점을 썼어요. 1번은 학업.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는 내용은 해외 수학 경험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동아리, 봉사,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본인이 배려나 나눔이나 갈등 관리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본인의 인성이나 사회성을 보여줬죠. 여기서 본인의 학업적인 노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문장에서 본인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활동 역량이 심화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3번 문항에서 보여줬고, 4번 문항에서는 본인이 오랜 기간 살았었던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보여줬고, 그럼 5번에서 써야 되는 건 뭘 쓰냐? 구체적으로 5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연구 및 관련 교과목 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썼죠? 근데 여기서 쓰고 난 다음에 못 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논문을 작성했다. 아니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논문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논문을 작성했다. 또는 논문을 검토했다. 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어떤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그게 뭐로 연결되는데, 내가 의대에 입학을 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번 문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항에서는 진학 및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글자 수가 많지가 않죠. 보통 한 1000자 정도 쓸 수 있는 글자 수기 때문에 학업적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난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의사로서의 인적성과 연구 방향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5번 문항에서 보여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연구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의학적으로 서술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문항의 글의 내용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문항수가 많아요. 그리고 글자 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항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면은 5번 문항을 써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쓸지 몰라가지고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 자료 써라. 그랬더니 본인의 성장 과정들, 우리 엄마는, 아빠는 뭐 이런 얘기들을 쓸데없는 내용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결국 내용이 겹치거나 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쓰긴 썼으나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사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내용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는 거야. 3년 특례나 12년 특례를 해서 연세대학교 미래 의예과를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계획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세대학교 의대의 면접은 다른 대학교의 면접과 좀 달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대 면접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인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모든 대학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다른 점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썼는데 그 제시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적 사고를 요구하는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 면접은 다른 대학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세대 미래만 의대를 쓰는 사람은 없죠. 그쵸? 자, 의대 면접은 저희가 8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6일까지 수업 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2시부터 5시.
그러니까 3시간씩 해서 월수해서 총 8번 수업을 하게 돼요. 한 반의 인원은 8명 정도, 5명 정도 수업하게 되어지는데 반의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면접 수업이 한 반에 만약에 10명 수업한다? 15명 수업한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 적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5명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면접의 핵심은 배우는 것보다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구술하는 훈련들을 반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의 인원을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맞게끔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의 인원을 5명으로 줄이고 한 번 할 때 3시간 정도로 해서 월요일, 수요일로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면접 수업들은 이제 저희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대학교 의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하셔서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 미래가 자소서 쓰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하고 문항의 질문 내용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르고 어떻게 배열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소서를 설계 구조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면 자소서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